오늘은 심장이 멈춰가는 72시간의 사투 속에서 기적을 일궈낸 지혁과 은호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인한 고성희의 비참한 최후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을 내던진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혁과 은호는 오랜만에 바쁜 업무를 내려놓고 둘만의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차 안에는 은호와 지혁이 좋아하는 재즈 힙합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은호가 이상함을 느끼고 선배,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그 찰나. 지혁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며 핸들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은호가 본능적으로 핸들을 잡아채 겨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지혁을 본 은호의 손은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이 은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린 은호는 곧바로 지혁의 아빠 상철과 엄마 다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상철과 다정은 은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아버님, 지혁 선배가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라는 은호의 말에 상철은 들고 있던 수저를 떨어뜨렸고 다정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지혁이가 왜? 무슨 일이니?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말하고 상철과 다정은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지혁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끝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은호를 발견한 상철은 달려가 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지혁이는 지금 어디 있느냐? 는 상철의 물음에 은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응급실 안쪽 수술실 문만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다정은 그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혁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지친 기색의 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혁의 심장 기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으며 지금 당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사흘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상철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방법이 없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의사가 제안한 것이 바로 에크모였습니다.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 기계만이 지역의 생명을 3, 4주 정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의식을 되찾은 지역은 에크모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병실에 누워서 기계에 의존해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지역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날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지역에게는 의미가 없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은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누구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지역이었기에 그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서 나온 것인지 은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호가 병실로 들어가 지혁의 손을 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제발 한 번만 더 힘을 내줘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이대로 포기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은호의 간절한 눈물에 지혁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결국 에크모를 달기로 결심했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바로 단 이틀간의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지역의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의사의 허락하에 짧은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이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아 부은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넸지만 지역의 뒷모습에서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자신이 없는 동안 회사를 관리해줄 인물로 차철민을 지목하고 모든 서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은호는 지역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역의 생사가 오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고성희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오래전부터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감도장을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는데요. 하지만 박진석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가짜 인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고성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호텔 방에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진석은 이미 아이들을 위해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진석은 아내의 추악한 탐욕을 응징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자식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진석은 복수 대신 완벽한 남남이 되어 가족의 평화를 되찾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역과 은호는 이틀의 시간 중 마지막 하루를 바다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푸른 파도가 치는 해변을 걸으며 지역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넌 항상 밝게 빛나야 해.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은호는 그 말이 마치 유언처럼 들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지역은 모래사장 위에서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다시 실려온 지역은 약속대로 온몸에 기계가 연결된 채 에크모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정은 병실 밖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만 올리고 있었는데요. 수빈과 성재, 지환도 병실을 지키며 지역이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가 나타났고 지역과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역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상철은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잘 견뎌다오. 내 아들 지역아.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끝을 놓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무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진석은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박진석이 내민 이혼 서류와 그녀의 비리가 담긴 증거물을 보고 안색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박진석은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6년 동안 내 곁에서 연기하느라 수고 많았어.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더 이상 상처 주지 마라. 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고성희를 무너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토록 갈망하던 막대한 위자료와 자유를 손에 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는 희열에 푹 젖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호텔 방으로 돌아와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 뭉치로 증발해버린 것 같은 기이한 허망함이 그녀를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건만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을 채운 건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시린 지독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역이 수술 중인 병원. 마침내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 지역 환자 수술 성공입니다. 새 심장이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성통곡을 하고 상철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뜬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낯설지만 힘찬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잠든 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72시간의 시한부 인생이 아닌 은호와 함께할 수천수만 시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수빈과 성재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지역의 회복을 도왔고 집안을 풍비박산 낼 뻔했던 고성이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 몇 푼과 함께 외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 되었고 지역과 은호 앞에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퇴원하던 날 은호와 함께 다시 그 바다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쓰러질까 걱정하는 은호를 안심시키며 지역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은호야 들려? 내 가슴 속에서 네가 준 이 기적 같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해질녘 바닷가에 길게 늘어지며 이야기는 새로운 희망의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